안녕하세요. 16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균형점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교과서에 있는 자금 공급의 증가라는 건데, 여기는 자금 시장이 되겠죠. 자금 시장이 되는데, 이 자금 시장에서 요 가격이 뭘 의미할까요?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자율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금의 공급, 자금의 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축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저축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공급의 변화이므로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증가니까 오른쪽 이동하겠죠.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면은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의 거래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학습지 40쪽으로 다시 가서 시장 균형의 변동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동하는 경우 나타나는 시장 균형의 변화.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먼저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기호가 증가한다든지, 또는 대체재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해당 제품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보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완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여기에서 형성되던 P0에서 형성되던 Q0에서 형성되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자, 이렇게 P1, Q1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 거래량도 증가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든지 공급자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면은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반드시 수요 공급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려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자, 이렇게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나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떤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변동할 경우 나타나는 시장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에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하나가 움직일 때인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자, 사과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사과 시장이라고 했을 때 사과에 대한 어떤 몸에 좋다는 그런 뉴스가 막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해에
사과 농사가 대풍을 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이동하고, 자, 원래 어디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죠? 지금 Q0, P0에서 요 점에서 지금 균형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만약에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분명한 사실은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요 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요 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만약에 수요 곡선이 증가한 폭이 공급 곡선이 증가한 폭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요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과 수요 곡선이 이동한 폭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으로 이동하겠죠. 자, 2번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공급 곡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공급 곡선이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이 수요 곡선보다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이 수요 곡선이 이동한 폭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3번이 되겠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겠죠?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동시에 이동할 경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할 경우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거는 오케이지만은,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이동할 때는 균형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 시장 예를 들었으니까, 사과가 몸에 좋다라고 뉴스에 나왔고, 그 상태에서 또 가을에 태풍이 불어갖고 막 사과가 잎이 막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면서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런 경우에, 자,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여기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그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폭을 지금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이동폭을 지금 변화시킨 거죠.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 곡선을 픽스해놓고 수요 곡선을 많이 이동시키기도 하고 적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수요 곡선을 픽스하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 점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자, 공급 곡선의 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곡선의 폭이, 이동의 폭이 수요 곡선의 이동의 폭보다 큰 경우, 바로 요 경우가 되겠죠. 요 1번에 해당되겠죠. 1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동하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변화가 없는 거죠. 3번은 어떤 경우죠? 3번은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수요 곡선의 이동폭보다 작은 경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데, 사과 시장에서 사과에 어떤 농약이 많이 묻어갖고 그게 몸에 안 좋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그 공급자가 증가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오른쪽 이동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자, 똑같이 분석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공급 곡선의 이동을 폭 갖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서 요 점, 이 제로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죠.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분명한데, 공급 곡선의 폭,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폭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폭의 차이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는 분명하지만은 균형 가격은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거래량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분하기 힘든 수요와 공급 곡선의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수요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은, 자, 이거는 깨끗한 물 사례인데, 이게 깨끗한 물이 굉장히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으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근데 깨끗한 물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요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가 생수 사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는 뭘 의미할까요? 수요가, 자, 공급이 한참 위에 있고 수요 곡선은 한참 아래에 있는 이런 경우,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거래가 되지 않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냐면 우주 여행을 들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대와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자,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어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그것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수요량이 가격 변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A의 B 탄력성 하면은 요 B의 변동률 분의 A의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ED로 보통 나타냅니다.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동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나타나면은 탄력성이 높다. 민감하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동이 민감하지 않다면은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